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열정적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 물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의 그 임상과학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여기 이 만들어내는 이 공장에 제가 또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허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 뭐 연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오늘 이런 저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매우 떨립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이렇게 안 떨렸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춤추시는 거 보고 조금 제가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 좀 볼게요. 여기에 이 강의 준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물,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 하면 사람들이 뭐가 관심이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레이저 포인트. 이 미네랄 워터 하면 이 가격입니다, 가격. 항상 나가시면 가격 때문에 걱정이시죠? 예. 근데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들 비싼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이어트, 도움, 그 다음에 효과 이런 이제 제주도 삼다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세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미네랄 워터가 많이 팔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생소하면 대부분 이제 배달이죠. 여러분들 여기 차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고요. 여기에는 무조건 편한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편한 걸 찾으시겠어요? 좋은 거 찾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더워커스 사업에 사실 이 미네랄 워터 부분이 사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동영상 보면 이건 파일 나중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건데 사실 그냥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희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트륨 하면 여러분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요즘 많이들 떠들죠. 근데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2000mg입니다. 2000mg. 그거는 먹어줘야 되는 양이에요. 그 뒤쪽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 5000mg을 먹으면 이게 좀 위험한 수준이에요. 근데 2000mg은 일반적으로 드셔야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게 희석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하이포나트루미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땀 많이 흘리고 물 많이 먹으면 실신하는 현상들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 안 되면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 2장을 제가 급히 금냉고에다 넣어서 찍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차이 보시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인 것 같으세요? 왼쪽.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이게 너무 저보다 더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물은 물 속에 들어있는 이 녹아있는 무기질들이 얼마만큼 그 사이에 간극을 붙잡고 있느냐가 좋은 물, 나쁜 물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간극을 이렇게 탄탄하게 붙잡으면 얼려놓으면 이런 흰색깔이 아주 뿌옇게 나타납니다. 우유빛깔처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수기 물이죠. 그래서 얼려놓으면 이 기둥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나쁜 물을 구별하실 때는 딱 얼려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 패밀리를 제가 이렇게 얼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래서 퀴즈도 내고 뭐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셔가지고 뒤로 넘길게요. 안 되겠어요.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요즘 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좀 써놓은 겁니다. 근데 물 한번 보세요. 여기 요 빨간색이 물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흡수되는지. 요게 위입니다. 그래서 물은 먹으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위는 대부분 음식물들을 산 처리를 해가지고 밑으로 우리 12지장부터 여기가 소장이거든요. 12지장, 공장, 회장이라고 얘기해서 합쳐져 이제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 음식물들 들어오면 여기서 녹여가지고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여러 영양분들을 빼가는데 이 물은 위에서부터 흡수가 됩니다. 아는 분들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면 바로 느껴요. 그리고 평상시에 미네랄들을 많이 안 드시다가 미네랄 먹게 됐을 때 바로 내가 좀 기분이 좀 붕 뜨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이 흡수되는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명현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죠. 밑으로 내리시면 저 밑에 대장까지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좋은 물들을 먹게 되면 다양한 어떤 수분, 그다음 다양한 영양소가 위에서부터 대장까지 흡수를 한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미네랄들은 어디에서 이제 흡수가 되느냐? 소장에서 대부분 다 흡수가 됩니다. 이 소장은 위에서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쭉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제 소장들이 이렇게 흡수가 깔끔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없네. 제가 잠깐 제 자랑 좀 하려고 슬라이드를 넣어놨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딘가에는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네랄들 종류는 뭐 60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존재하는 어떤 이 외형에 따라서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체, 동물의 화석, 그 다음에 유기물, 조개 껍데기 이런 걸 가지고 클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칼슘 제제들, 약국에서 사 먹는 이런 이제 칼슘 제제들은 클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조개 껍질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제형을 만들어가지고 섭취하게 하죠. 근데 흡수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분들한테 얘기하면 8%가 흡수가 안 돼요. 8% 밑밖에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제일 잘 되는 게 이렇게 녹아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체내로 다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온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연의 형태로 있느냐 아니면 이걸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흡수력은 또 바뀝니다. 그럴 때 쓰는 전문 기술이 킬레이션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 가서 당신네들 킬레이션 어떻게 해요? 이러면 우리는 킬레이션 할 필요 없이 천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 이게 뭐 우리 동식물들 섭취하게 되면 들어오는 이제 미네랄들을 유기체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 정도 이렇게 흡수가 나타나고,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흡수력이 떨어져요. 몸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그래서 뭐 아연 이런 것들 몸에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먹어야지 해갖고 드셔보시면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혈액을 이렇게 뽑아서 보면 한 5% 정도 이렇게 이 대부분 흡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유기체 미네랄에서. 근데 여기서는 한 4.7% 정도, 4% 정도. 여기에서는 80%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녹아있는 미네랄들이 최고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 안반수와 이 와우, 미네랄의 중요성, 와우의 어떤 이 라인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디넴, 제가 원래 여기 이제 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앞에 항상 개미집을 갖다 놨었어요. 네. 근데 오늘 빼버렸어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집들을 다 이제 구성을 하고 계셔가지고. 개미는 한 가지의 어떤 이 언어로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3가지 언어로 대화를 한대요. 그 중에 가장 큰 대화가 냄새랍니다. 냄새.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냄새 맡아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리라는 이 말은 크다, 아름다운, 사랑하는 님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윈나우입니다. 제가 생긴 건 이 컨트리 스타일이라도 제가 외국물도 먹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해봤는데 이 윈나우라는 이 말들을 거의 안 써본 것 같아요. 거의 안 써보고 왜 지시를 거의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윈나우란 말은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100% 신뢰했을 때 이렇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딘 이렇게 해서 미네랄 워터 해가지고 아리딘 M 해가지고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이 믿음, 신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저한테 치지 마시고 서백필 대표님이 이 말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조금 치라고 하니까 별로 존경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라인업에서 종류를 어떻게 이제 구성했느냐 해서 온 가족이 함께 그 다음에 힘든 하루 미네랄 충전 피부의 미네랄 공급 우리 아기의 미네랄 시작 해갖고 와우 패밀리 액티브 뷰티 베이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자료는 안 넣었어요. 대부분 판매에 관련해가지고 앞장에 그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선물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많이들 이 감사한 느낌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한 지난 10년간 데이터베이스들 열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해서 주위에 선물들 많이 하십시오. 선물들 많이 하면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와우, 이거 왜 먹어야 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요 뒷장으로 제가 한번 넘겨보면요.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용어라는 게 있어요, 용어. 먹는 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평균 필요량입니다.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이 상한 섭취량.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약처,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그 다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평균 필요량하고 권장 섭취량은 뭐냐?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먹고 있는데 그 영양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딱 마련되어 있으면 이걸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충분 섭취량은 인체의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이게 좋긴 좋은데 말은 할 수 없고 이럴 때 이제 갖다 놓는 이제 한계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조금 있다가 제가 용량별로 알려드릴 텐데 상한 섭취량은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병 걸리고 당신 위험해요. 이런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하고 관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혹은 연령대별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이 영양소들을 미네랄들을 원하는 데 있어서 이 물에는 뭐가 몇 프로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그래야 어디 나가셔도 떳떳하게 야 너희들 먹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거밖에 안 돼. 이걸로 채워야 평균 혹은 권장량을 우리가 버텨줄 수 있어. 이런 이제 얘기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놨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라인업에서 이렇게 보시면 베이비버터 이렇게 보실 거예요. 베이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에서도 마그네슘이에요. 왜 마그네슘에 주안점을 뒀느냐? 분유, 대부분 요즘 아이들 출산해서 엄마, 아빠 다들 이제 대부분 한 70한 5% 정도가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분유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섭취합니다. 분유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칼슘이에요. 칼슘은 권장량 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권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정도 먹어야, 평균 필요량 그 정도 먹어야 병에 안 걸리고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분유에 한없이 빠져있는 게 뭐냐? 마그네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건 이제 필요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기준 2015년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는 기준표 이런 기준들을 보면 한 병을 먹게 되면 보통 38% 정도 도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 이유식이라든지 다른 영양소에 따른 음식물로 섭취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놨고, 과학적 근거는 어디서 잡았느냐? 수면 시간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수면 부족이라는 게 많이들 나타나니 이 어느 정도의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세요라는 그 공고량을 따라서 이것들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와우의 이 베이비의 이 미네랄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마그네슘의 권장 범위에서 잡아놨어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에 비해서는 사실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독성도 없고 이걸 많이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상한 섭취량에는 도달하지 않고 권장 섭취량에 혹은 필요량의 30% 이상에서 준하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와 패밀리 이거 뭐 너무 많죠. 우리가 보통 이 칼슘을 연령대별로 쭉 나열하고 필요량을 퍼센테이지로 쭉 넣으면 야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죠. 그 양은 체내 흡수력을 가지고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량을 이렇게 해놨지만 얘들은 99.9%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소장, 대장으로 거치면서 그대로 흡수될 수 있는 양을 계산해 갖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칼슘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게 됐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칼슘을 잘 흡수하려면 우리 햇볕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비타민 D가 직접 생성이 되어야 우리 핵으로 바로 들어가서 칼슘을 가지고 뼈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아, 땀이 많이 나는데 이거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런 것까지 그래도 이 가오가 있지 이것까지 버퍼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가오가 있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100만이 될 때까지 저는 옷 안 벗고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을 보시면 마그네슘 양이에요. 보시면 이 마그네슘은 그저께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제가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너무 저 뒤쪽으로 가버렸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배열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뉴스 내용을 좀 땄는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어제 그제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좀 봤어요. 이미 이 마그네슘은 하루에 350mg 정도. 이건 아까 전에 클로이드의 미네랄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클로이드 미네랄 350mg이면 아까 전에 몇 프로 흡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이렇게 전부 다 왔다 갔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355%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네? 이게 미네랄을 수용화시켜 놓으면 이 양보다 많습니다. 이 양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 정도 먹어야 우리 이제 그 심혈관계,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액 내의 찌꺼기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하고 사시는 이 당입니다. 당을 이렇게 이 설탕 한 스푼을 딱 입에 털어 딱 넣으시는 순간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확 뛰쳐나오죠. 뛰쳐나와가지고 이 당을 어떻게 간하고 근육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남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낼까요? 다 기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이제 사실인데, 이 마그네슘은 1차적으로 당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당을 먹으면 당의 흡수를 방해를 해주고요. 두 번째, 이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정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 안티라고 얘기하죠. 이 안티 만들지 마, 뭐 이렇게. 안티팻 펑션이라고 해서 이 당이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을 막아주는데 이 마그네슘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이게 기사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이외에 마그네슘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가시면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혈압 이렇게 언제 느끼시냐면 평상시에 나는 뭐 정상이겠지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한 140대 정도 이렇게 있으면 잘은 못 느끼세요. 이런 분들이 느낄 때가 언제냐? 가볍게 걸어서 땀이 난다든지 노동을 하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잠시 떨어집니다. 그럴 때 기분 좋아 이런 이제 기분을 느끼시거든요. 아침 일찍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한 500cc 정도 쭉 들이키시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혈압을 이렇게 측정해보면 혈압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혈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혈압을 반대로 또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리고 올리는 역할들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매우 100번을 칭찬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서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올라가서 뭐 하면 돼요? 춤을 추라고 하시고 그 부분을 제가 춤추면서 한번 예전에 좀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도 넘어가면서 패밀리 쪽에서 저희가 마그네슘을 보완을 했고요. 이 뷰티에는 칼슘 좀 보완을 좀 해놨어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 교육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피하에 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통통하신 분들은 피부 이렇게 보면 피부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하죠. 예? 그리고 연세 드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피부가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피하에 지방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 피하의 지방을 누가 뺄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지방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적정량의 칼슘을 피부에 보완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고, 이 친구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화장품 이렇게 하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히알루론산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칼슘에 들어가면 히알루론산이 왔어 친구 이러면서 탁 옮겨붙어가지고 피부를 아주 탄력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는 칼슘을 조금 올려놨다. 뷰티에서 마그네슘 엄청 올려놨죠. 필요량부터 시작해서 권장량 이쪽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아이들 대비해보면 거의 100% 가까이, 그 다음에 여성분들 해서 거의 한 20%대로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칼슘도 올려놓고 마그네슘도 올려놓고. 이 마그네슘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피 속에 사람이 아주 위급했을 때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네. 아파트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요? APT죠. 네. 그거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ATP라는 놈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 일하실 때 잊어버릴 것 같으면 아파트 하고 또 아파트를 또 아파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 ATP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ATP 하면 에너지의 근원 아니야? 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꾹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육에서는 ATP가 에너지의 근원이지만 피 속의 ATP는 단백질 합성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사람 진짜 많이 배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수혈받는 혈액에서는 이 ATP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ATP를 분비를 시켜주려고 병원에서는 칼륨을 수혈받을 때 주입도 시켜주고 수술 중에도 집어넣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마그네슘을 유도해가지고 마그네슘을 먹으면 이 ATP가 우리 적혈구 세포, 적혈구 다 들어보셨죠? 네. 산소를 이동합니다 라는 이제 얘기들. 그 적혈구 세포가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가생이에서 AT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줬다. 액티브 이 경도가 많이 높아요. 액티브 다들 드셔보셨죠? 네. 액티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입니다. 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박수 받아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액티브를 만들 때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임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효능까지도.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원래 이 신경외과 이 전문의셨어요.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평생 이 과장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안타깝게 작년에 뇌졸중이 오셨어요. 안타깝죠? 네. 근데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근데 건강해도 이제 편마비가 오셨어요. 재활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통증입니다. 통증. 주위에 뇌졸중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 마비 현상이 와서 재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게 통증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통증 클리닉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일본 센다이 대학교에 선생하실 때 들어오셔가지고 통증 학회라는 걸 만들고 지금은 뭐 통증 의학 뭐 이렇게 해서 병원들도 많잖아요. 네. 그 당시 초창기에 이걸 하셨으니까 상당히 오래 하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팁을 주셨어. 그게 뭐냐? 야, 네가 이거 갖다 준 연구용인데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재활 때 통증이 안 난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아까 서 대표님한테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사례 근데 저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한 게 집안 얘기 제가 털어드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통증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운동했었어요. 원래 제 자랑하려고 앞에 좀 이렇게 띄워놓고 양력도 좀 쓰고 했는데 이걸 편집했는지 빠져버렸어요. 상도 많이 받았는데 좀 자랑도 좀 하고. 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운동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나와서 용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운동 못해서 중간에 그만두고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미국에 가서는 통계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번 박수. 운동할 때 정말로 힘들었던 게 두들겨 맞는 것보다 뺑뺑이 돌리는 게 보통 이제 운동선수 인터벌 뛴다고 하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이게 원인은 이 퓨린이라는 친구가 관여를 하는데 이 퓨린의 어떤 이 능력 자체를 조금 이렇게 감퇴시켜 주는데 이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의학회 잡지에 요번에 이 통증하고 관련해서 이 와우 이 스페셜 워터에 대한 기능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 더 워커스에 이제 연구 논문을 넘겨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잘했죠? 네. 이제 박수 그만 치세요. 이제 그만한데 저희가 다른 거 한번 임상을 한 건데요.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연구원들이 만들어줬어요. 배우는 강연자로. 이거는 그 전에 임상할 때 나왔던 거라.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골프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어요. 이 스페셜 가지고 저기 액티브 가지고 저희가 이 골프의 집중력 테스트도 했었고 드라이브 샷 테스트도 하고 저희가 이거 임상만 한 8개월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클럽헤드 속도하고 그 다음에 퍼팅률하고 집중력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진행을 했던 임상 결과들이라 지금 이분들은 PGA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인데 가끔 다음 교육 때 제가 한 번 또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증명을 딱 여기서 퍼팅도 하고 드라이브 샷도 하고 다들 골프 좋아하시죠? 네. 정말로 말씀하시면 제가 개인 레슨도 하나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이제 임상들을 10명 가지고 저희가 해보니까 한 28% 정도가 이 드라이브 샷들도 좋아지더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 천장에 카메라가 12대가 붙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쓰듯이 자외선 카메라들이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죠. 자외선이 큰일 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게 실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쳤을 때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워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파워존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가 결국은 이 골프 선수들이 비거리에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효능 검사들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 안반해수, 해양 안반해수는 뭐냐? 이 공구는 우리나라에 딱 2군데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제주의 용암해수 사업단 대장이 나우수 박사인데 저랑 상당히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앉아서 둘이서 소주 한잔 먹으면 우리 꽤 좋아라고 이제 한복을 해요. 왜? 거기에서는 사실 이제 문의는 이 안반해수라고 지칭은 하지만 사실 바닷물을 땡겨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하는 형태고 저희는 실제 1050m에서 담수하고 해수가 만나는 큰 우물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 이 안반은 이 하강 안반대에서 저희가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하강 안반대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칼슘하고 마그네슘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강 안반대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주말들요. 경주말, 종마죠. 종마 수입을 작년에 제가 앞에 자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하고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달리는 말 혹시 아세요? 네. 타보신 분 계세요? 제가 또 승마학회 또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 경기도 일원에 하는 이제 바우처 사업단도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12개 승마장은 이렇게 놀러도 가고 다음에 한번 승마장으로 제가 한번 진짜로 모실게요. 네. 약속하시죠? 이걸 승마장에서 해야 제가 말도 보여드리고 이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종마가 경주말들이 작년에 마사에서 수입하는 가장 비싼 말이 한 160만 5억 정도에 수입이 됐어요. 이 매번 종마들이 들어올 때 이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좋은 말들은 대부분 하강 안반대에서 나옵니다. 거의 99.9% 가요. 그래서 이탈리아 종마 말씀하시잖아요. 이탈리아 지역에 이 하강 안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하강 안반대가 발달되어 있으면 좀 위험한 게 뭐냐? 이게 단층이 불안정할 수가 있다. 왜? 이 하강 안반대가 우리가 보시면 이 지표 위에서 용암이 굳어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층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네랄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도 건강하고 이 물들도 상당히 좋아요. 국내에 수입하는 프랑스 이사의 물 자체도 이 하강 안반대에서 뽑아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형태죠.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이 기존에 저희 안반 해수들 보시면 이 수압 때문에
저희 하강한반대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 이거 실제 그려 해가지고 저희 이제 디자인팀에서 그려줬는데, 하강암은 하산과 마그마 활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파세대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물들이 흘러 들어오며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점점 지하로 내려가면 이 압력 때문에 물의 입자들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렇게 쪼개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 한 48Hz 정도 전류가 이렇게 파동이 일어날 수 있게. 물리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은 물을 파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분들 우리 빛에 반사되고 모든 이것들이 다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하시는 분들은 물도 파동으로 생각해요. 이 파동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물,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물. 실제 비교를 딱 해드리면 수돗물이 한 120Hz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저 지하에 있는 거는 저 한 1000m 정도 들어가면 40Hz. 신이 내린 물이 아마 인터넷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신이 내린 물 하면 야 이거 뭐 55Hz 정도가 나오면 뭐 항암 효과에도 있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인터넷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와우가 몇 헤르츠인지 궁금하시죠? 네. 70Hz입니다. 70Hz. 정수기 물이 몇 헤르츠? 140Hz. 이가 컨텐츠 자체 안 속에 미네랄, 그 다음에 이 미네랄이 음이온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그 직원들이요, 제가 이거 떼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 공장에 본부장으로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생산 때 뭐 이럴 때 내려가서 지키면서 빌어라, 제발 빌어라. 이걸 지시를 누가 하셨냐? 서백균 대표님. 범인 여기 계시고. 근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이렇게 붙여놓고, 왜? 우리는 모든 물질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사실 아무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명이 있다고 믿는 순간 이 물들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실제 생산의 에러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량률이 한 30%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주세요. 돌을 하나 멋진 걸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에너지가 들어있는 돌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까지 안 주시니까 여기 아직 이 생산에 아직 문제가 조금 있는데 불량을 없애기 위해서는 꼭 주십사. 박수 한번 좀. 뭐 여기 다 계시는 데서 약속했기 때문에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이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저희 한 그림을 조금 그렇게 그려놨는데, 5월 치표수들 해서 다들 이제 지하로 이렇게 지하수가 내려오겠죠. 바다에서 유입되는 이 바닷물하고 해서 여기는 안반을 통하면서 파세대에서 필터리 자연 필터가 됩니다. 1500m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여기서 사실 치수구에서 물을 원수를 이렇게 쭉 뽑아 올리는 경도 조절을 하고 원수가 치수가 되면 여러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필터들을 쓰죠. 이물질 제거하면. 그래서 마이크로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필터 이렇게 거치면서 염분을 싹 빼버립니다. 음이온에서 염소 부분을 제거를 시켜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수평돼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흘러가면서 와. 여기서 같이 하셨어야 돼. 와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거 우리가 물이 깨끗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물이 깨끗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깨끗한 물을 찾을 수가 있느냐? 상당히 찾기 힘듭니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 치소공구 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와우 워터가 내년부터는 경상북도가 지정하는 경상북도의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경북도청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설비 투자비를 경북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장이 확장이 됩니다. 지금 내려오시면 조금 작죠?
근데 해안가 그 앞에요. 해안가 쪽으로 쫙 넓혔습니다. 공장을. 그래서 모든 예산은 편성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물의 깨끗함 때문에 사실 경북도에서도 승인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 질소입니다. NO3. 이 NO3라는 친구가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데 대부분 동물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단백질의 산화물이에요.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저는 지극히 사람의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완벽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 사람이 사망했다 스스로가 인지를 하게 되면요, 모든 신경이 차단되면서 세포들이 자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에이파토시스 해가지고 세포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장례문화 이렇게 치르는 거 재래장들 보면 이렇게 상주가 옆에 수건 하나 끼고 있다가 이렇게 물 흘러나오면 이렇게 닦고 다시 향 피워가지고 냄새 좀 날리고 했던, 저를 이제 상당히 시골에서 커서 저 경상북도 봉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셨어요? 네. 진짜 오지죠. 지금도 오집니다. 출세했어요. 근데 거기 사실 그런 이제 이 동물들, 특히 이런 이제 부유물들이 이 지하수나 이런 데 녹아 들어가면 이 물에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통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 NO3N을 질산성 질소를 못 먹게 하면 먹을 물이 없어요, 세상에. 지구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수돗물 여러분들 드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5%인데요. 바닷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드실 수 있는 게 5%예요. 근데 질산성 질소를 딱 제외한 물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0.5%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물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ppm, 일본에서는 13ppm, 전 세계마다 어느 정도는 ppm 하면 좀 어렵죠? 네. 딱 물 1리터를 떴을 때 13g, mg 정도는 들어있어도 무시하고 좀 먹어야 되겠다. 10mg 정도는 들어있어도 좀 무시하고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ppm을 이렇게 지칭하는 얘기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정성적 평가에서요, 수돗물, 정수기물, K사 샘물, 프랑스 샘물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참 순진해요. 제가 이거 좀 사진 좀 찍고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했더만 이거 쓰면 법에 걸려서요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대충 다 아시죠? 프랑스 샘물 하면 뭐 에비앙 기준으로, K사 샘물 하면 뭘까요? 제주 삼다수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K부터 또 그렇고, 해양 안반에서 저희 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보니까 하얀색으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건 절대로 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수치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프랑스 샘물은 한 1ppm, 그러니까 1리터에 한 1mg 정도, 그 다음에 K사 샘물은 한 0.5ppm, 상당히 적지만 있더라. 그래서 정수기물은 2에서 5ppm, 수돗물은 한 10ppm 정도가 있다. 그래서 다량으로 먹으면 색전증이라고 해서 우리 혈액 순환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는데 가장 고민이 뭐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뭘 것 같으세요? 치매예요, 치매. 신경성. 그러니까 이 치매에서도 보면 뭐 알츠하이머도 치매의 일부분이고 하지만 이 치매의 어떤 신경 손상에 관여하는 문제도 사실 이 친구들이 한다 해서 타우 단백질이라는 친구들도 사실 이 활성을 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을 과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양 우리 심층수 하면 항상 논의되는 게 지금 뭐 해양 심층수 깨끗합니다 했는데 뭐 난리 났었죠. 이게 지난번 때도 제가 이걸 캡처해가지고 가져가고 했었는데 지하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심해 7,000m에서 이런 이제 생명체를 가지고 잘라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플라스틱 성분, PE 성분이 검출이 됐다 해서 저 심해 7,000m도 오염돼 있다. 그래서 해양 심충수 심각해요 문제 해가지고 이 사이언스 네이처라는 데다가 이걸 보고를 했죠. 이거 사실 네이처에 직접 보고한 게 아니라 상해에서 저희처럼 모여서 학술대회에 있는데 기자 한 명이 보고 딱 찍어가지고 네이처에다가 보내가지고 네이처에서 그 다음날 온라인판에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정기사 냈죠. 해양심충수는 좀 아닌 것 같아. 해양심충수가 그럴까 하는 정도. 하지만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고 일정 부분 필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있다. 근데 저희는 필터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미네랄 고용 함량들 이렇게 쭉 보시면 와우들 보시면 이 같은 경도로 이렇게 상대적 비율로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얘가 와우 제품들은 평균 한 전체 고용 함량을 계산해 보면 200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겠지 하지만 이런 작은 미네랄들이 없어요. 다른 물들은. 이 미네랄은 큰 것뿐만 아니라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은 따라다녀요. 새끼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음양의 조화라는 게 사실 물속에 들어있습니다. 음이온이 있으면 양이온은 반드시 붙어있고요.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은 반드시 붙어있어요. 이게 절단이 나면 진짜 절단 나요. 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이제 물이다. 특허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도 뭐 뼈도 구성하고 근육도 구성시키니까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제일 중요한 게 활성이에요. 활성. 기름 있고 밥을 갖다 놓고 이제 골로 뭐 가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한번 드리면 가스레인지가 있고 가스가 있고 근데 왜 냄비밥 해야 된다고 해서 냄비에 물 채워가지고 밥까지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면 얹어 놓으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스파크 점화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불을 지펴주는데 그 역할을 얘는 이제 미네랄들이 사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도 사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얘들이 안 움직여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한테도 여기 서 대표님이나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집에 전부 다 가만히 계셨을까요? 빨리 나오세요 하니까 오늘 전부 다 모이셨듯이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활성의 다이어트 우리 이 당,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뭐 10,00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저같이 통통한 사람은 부를 누리면서요. 항상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개 중에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사실상 맨날 먹지 못해갖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사람은 진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딱 잡으면 넣을 수 있는 만큼은 잔뜩 넣고 그 다음에 뭔가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화가 잘 된 사람들이라고 사실 진화론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와, 내 다음에는 내 진짜 그 인류학 연구하는 친구 하나 진짜 여기다 앉혀놓고 모 대학교 선생인데 야, 니 이거 당신이 좀 설명 좀 해. 근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먹은 게 여러분들 여기 연세 다 드신 분들 저희 아버님 또래 분들도 계시고 80년대 넘어오면서 하루 세끼들 이렇게 챙겨서 드시면서 90년대 넘어오고 최근 뭐 2000년대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하루 세끼 밥 세끼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이제 귀찮은 존재. 그런데 불가요. 100년 전으로만 넘어가면 지방은 상당히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경계에 문제까지 생겨요.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까지 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살의 문제가 어떤 우리 진화의 속도보다 사실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살찌는 게 문제지 과거에는 살찌는 게 좋았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런 이제 당 조절이라든지 우리 다이어트, 이 지방의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하는 게 칼슘도 관여를 하고 마그네슘도 관여를 하는데 비타민의 4종을 다 관여를 시켜요. 비타민들 섭취하면 우리 살 빠질 때 비타민 B3다 B4 그 다음 비타민 B5 비타민 B군에서 비타민 B4 B5라는 친구들이 살 빠지는데 관여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얘들이 안 움직여요. 옆에서 칼슘이 가서 쿡쿡 찔러주고 비타민 B4는 마그네슘이 야 너 좀 이거 좀 해줘 해야 이 비타민들이 움직여서 살 빼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 마그네슘 없는 상태에서 비타민 B4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독.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카르니친, 펫타운 음료 있죠? 펫다운. 그게 비타민 B4입니다. B4. 그냥 먹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뭐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마그네슘. 그래서 비타민을 항상 드실 때는 뭐하고 먹어야 되겠어요? 와우랑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피부 보습, 자율신경, 노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세포 활성화, 노화, 우리 안티에이징, 이거 항산화 효과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막 여기 이 RED 내갖고 광고 쫙 나오는데 연구자들도 모르는 용어가 하나가 나와요. 이거 뭔지 아세요? 시아니딘 3글루코사이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 못 보셨어요? C3G? C3G.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죠.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품 중에도 이게 원래는 이 베리류에 상당히 들어있는데 특별하게 많이 들어있는 베리가 있죠. 허니베리.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학술용어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고급 용어로. 그게 뭡니까? 로니세라. 이 로니세라는 학명 중에서도 아주 상위 학명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항산화 작용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완전히 없으면 여러분들 많이 아프세요. 우리 몸에 적당하게 활성산소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NO, 나이트릭 옥사이드, 혈관의 탄성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과산화 효소, 홀 옥사이드 에이스,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을 결합을 시킬 때 요오드 산화를 시켜주죠. 근데 얘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로니세라입니다. 로니세라. 시아니딘 3글루코사이드. 이때 문을 딱 게이트 문을 열어주는 게 이 친구들이 와도 여기에서 딱 닫고 있는데 열어주는 게 뭐냐? 마그네슘이에요. 자 들어가세요. 이렇게 박수 이럴 때 좀. 우리 혈당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뚱뚱하면 그 당뇨 중에서 제2형 당뇨들이 상당히 고심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뭐 전문적으로는 타입 2 다이아베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돼도 당을 잘 저장 못 시키는 게 이 근육이나 세포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고리에 기름이 잔뜩 빨려져 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그냥 부딪히기만 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고 혈액 내에서는 당이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대체하는 게 우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 근육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사실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뼈와 그 다음에 혈액의 생성, 산도 조절 이 만병통치약처럼 써져 있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기술한 게 아니라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마그네슘에 따른 효능, 칼슘에 따른 효능을 기술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딱 갖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한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마그네슘,
뭐 앞으로 계속 이제 마그네슘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셨으니까 패스. 그래서 5대 영양소에서 3대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해주는 미네랄 해갖고 뭐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5대 영양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첫 번째 당, 지방, 담배. 그 다음 뭐예요? 비타민, 무기질. 비타민, 무기질이 붙어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비타민. 여러분들 무기질이 영어로 미네랄이죠.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절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당,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나머지가 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5대 영양소입니다. 때로는 6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찢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5대 영양소 하면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구분이 되고 거기에서 3대 영양소, 당,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만들고요. 현대인 요즘 음식물들이 패스트푸드. 일본에서 최근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GMO 식품들이 있죠. GMO 식품들을 이제 동물을 가지고 세대를 거치면서 이 전임상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유전의 어떤 변화들을 나타낸다. 현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워커스 이 사업자님들 오셨을 때 잠깐 나가서 현대 기술의 최고의 기술이 이 크리스퍼 C저라는 기술이에요. 이건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에서 최고의 기술입니다. 유전자 중에서 불손한 것들을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를 좋은 거를 딱 붙여가지고 탁 연결하는 이 크리스퍼의 가위 기술이라고 원래 얘기를 하는데 이때 결합 본드로 쓰는 게 무기질들이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이런 이제 유전자의 강함을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 사실 좀 욕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고 비타민 필요 이상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지만 사실상 무기질하고 같이 이렇게 섭취되면 수용성을 파크로 빨리 뺄 수 있다는.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서 개인 맞춤형 비타민이 나온다 그러면 와우하고 같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적정량의 어떤 몸의 기능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최고다. 그래서 라인업들 이렇게 보면 패밀리, 액티브, 뷰티, 베이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잠깐 쉴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